지금 한 달에 얼마 받으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병원은 1,500만 원. 뭘 하려면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거를 꼽으라 그러면 너무 많거든요.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에 올인하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인생이 바뀌셨다는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14년 전에 나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강의를 좀 하면 어떨까? 우리 그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듣는 중간에 막 계약금 막 터지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연히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재택하는 걸 알아보다가 네이버에 보면은 그 지식인 답글 다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를 지어냈는데 500원을 주는 건데 그거를 했어요. 아, 집에서 이렇게 해서 500원을 벌 수 있구나. 2개를 하면 1,000원이고 3개를 하면 1,500원이고 내가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이제 지키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우선적인 거를 못하고 다른 거를 한다라면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을 파보기 시작했죠. 블로그를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럼 얼마를 이렇게 받고 또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블로그를 한 건 아니고 원고 알바를 시작했었어요. 지식인 그게 계기가 돼서 원고 알바를 알아보다가 8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원이 올랐죠. 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또 계산을 했어요. 네네. 하나 쓰면 800원이고 10개 쓰면 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콩나물을 사면 한 500원치를 사면 국도 끓여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야 이거 하면은 콩나물을 끓여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원고를 하는데 이 원고가 블로그에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블로그를 보니까 내가 쓴 원고를 쓰고 이렇게 사진 좀 올리고 하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 그래서 오 개꿀. 그러면 블로그 하나 하면 20만 원이고 2개 하면 40만 원이니까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 지금 말하면 제가 하는 이런 대행사 밑에 정말 제일 밑단의 시다바리로 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계기로 해서 병원 쪽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운이 좋았어요. 대행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블로그를 또 하다 보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면 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는 상위 노출이 되면 돈을 더 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병원이 대행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제가 알바생이니까. 그렇죠. 그 병원이 노출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뭐 땡땡 피부과를 쳤는데 1, 2, 3등을 다 먹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님이 써준 블로그 내용이 그 병원이 한마디로 이제 상위 노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1등, 2등, 3등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 대행사를 통해서 저한테 좀 연락하길 바라셨어요. 이때까지 많은 대행사를 써봤지만 이렇게 1, 2, 3등을 다 먹은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알바생은 뭔가 특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아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 원장님 전화인지 몰랐는데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안 되잖아요. 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얻고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원장님께서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일하지 않을래? 30만 원 줄게. 30만 원이요? 오, 개꿀. 그래서 그럼 블로그 발행 하나 하는데 30만 원 아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관리하는 거. 한 달 관리하는 네, 게? 그때 한 달 관리하는데 20 받았는데 30을 주겠다는 거예요. 10만 원 더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10만 원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네. 어떤 의미였냐면 새로운 기회였거든요. 나는 이때까지 대행사 밑에서 이렇게 알바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를 요구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시장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거를 원하는 곳을 중심으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군데 병원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너무 운이 좋게도 우리 원장님들께서 계속 소개를 해준 거예요.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 블로그 하나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에 얼마 받으시나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병원은 1,500만 원. 한 달에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런 병원들을 몇 개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 40개? 40개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업을 본격적으로 안 해가지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안 한 게 어쨌든 40개를 지금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 새롭게 6월 달에 설립한 브랜드 전략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지금 광고를 하니까 막 병원 DB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막 10개씩 들어와요. 직원분들은 몇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뭐 한 팀장들 수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50에서 한 450 이상 그렇게 받아가시기도 하고 핵심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 12분? 사실 이렇게 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꼭 병원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만난 게 원장님이고 원장님이 소개시켜주는 분이 원장님이셔서 그 당시에 병원 마케팅이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병원 마케팅 되게 힘들다, 어렵다, 사람들 못한다 막 이러는데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공부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루에 원고를 한 30개씩 썼었어요. 공부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책도 사서 보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끔은 이제 원장님한테 요즘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떠시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신규 영업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왔었더라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정말 확장을 시켜서 잘 관리하자. 그랬더니 고객 입소문이 돼서 네. 오셨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곳은 없거든요. 네. 너무 이 광고성으로만 들어가면 네. 저품질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블로그가 어느 날 저품질에 걸리진 않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로 되어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갔던 거죠. 내려갔다가 그 기준에 걸려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면 요게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이너스라면 또 저품질 빠지겠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가장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전문적이고 신뢰 있는 어떤 그 좋은 문서, 그런 게 뭐냐면은 모방이나 유사나 중복이나 뺏기거나 그런 건 좋은 문서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상대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검색 봇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되지 않는 범위도 사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품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중복과 그런 유사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돼요. 블로그가 예전에는 먹혔지만 네. 지금은 이제 레드오션이다, 끝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뭘 하려면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블루오션은 개척을 해야 되고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당시에도 레드오션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도 그렇고 레드오션이라는 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라면 나는 그거를 잘하면 돼요. 레드 오션이 됐건 무슨 오션이 됐건 간에 분명히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병원도 돈 못 벌면 당연히 마케팅비를 안 쓰겠죠. 근데 그렇죠.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이제 검색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 이유가 네이버라는 그런 포탈의 그 성격 자체가, 키워드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제 검색이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담은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블로그라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컨텐츠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실 이게 집에서 육아를 보시는 경단녀라고 하죠. 네.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 애가 갓난아기 고2에 이제 5살, 고2에 8살 이를 그 방에다 상을 펴놓고 했어요. 옆에 애를 눕혀놓고.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알면서 자꾸 이거를 과외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 뭔 과외.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자 막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전자책을 준비하다 이제 강의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할 수 없지 않아.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나처럼 산 사람도 있잖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분들한테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육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알려드렸는데 너무 이걸로 인생이 바뀌셨다는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대표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14년 전에 나에게, 14년 전에 김남순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강의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14년이 걸렸지만 이분들은 절반이 걸릴 수도 있고 1, 2년 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듣는 중간에 막 계약금 막 터지고 그러거든요. 1주 만에 막 터지고 막.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좀 미약한 지식이지만 제가 가져왔던 이제 상위 노출이나 블로그에 대한 팁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 119가지, 120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를 좀 우선순위를 뽑아보니까 한 95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실행사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행사를 제가 운영해 왔으니까 네네. 그 강의를 이제 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블로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14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모은 거라서 전자책으로 발행도 안 할 거고 블로그에 내가 답답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했어요. 요거만 있으시면
블로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뭐 상위 노출이라든가 뭐 누락이라든가 저품질이라든가 뭐 IP 관리라든가 그런 게 모든 게 담겨져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